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변 변수들 오늘은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하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문남중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국발 변수부터 알아봐야 할 텐데요. 어떤 키워드로 준비를 하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경제 지표를 준비를 하셨네요. 미국의 신규 취업자 수 그리고 소비 심리 지표 등의 호전을 보이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증시 지금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14,000선을 넘어서 사상 최고가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미국의 경제 지표 먼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그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세 자체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수만 놓고 본다고 하면 2007년도 이전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국내 증시 그동안 디커플링 때문에 좀 우리나라 증시와 외국에 있는 증시 자체가 좀 차별화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키 맞추기 수준을 좀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뭐 경제 지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를 봐보면 일단 미국의 1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예상보다 다소 밑도는 부분들은 있지만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 증가폭 자체가 상당히 상향 조정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부분들이 향후 고용시장에 회복세를 이끌지 않겠냐 이런 분석들이 높아지면서 좀 주식시장의 급등을 이끈 부분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월 취업자 수는 전문가 예상치 16만 5천 명을 밑도는 15만 7천 명을 기록을 했고요. 1월 실업률은 7.9%로 이제 예상치와 전달 수준을 좀 올라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수치인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이제 기존의 15만 5천 명에서 19만 6천 명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고용시장의 지속적인 회복 그리고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가 고용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확인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뭐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 그리고 1월 제조업 지수도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온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이제 경기가 확장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판단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처럼 미국 경제지표 개선세 자체가 이제 금융위기 이전의 주가 수준 그리고 향후 주식시장의 랠리를 이끄는 동력으로 작용할 여지가 높다는 점에서 특히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현재 1900포인트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또 2000선 회복을 위한 탈환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미국의 뉴욕 증시 자체가 지금 현재 그 20일 거래일 기준으로 해서 투자 심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2007년도 10월 주가 수준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다는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지금 지수의 탄력이 좀 둔화될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할 여지가 있다는 부분들은 이제 향후 미국 증시를 바라보실 때 눈높이를 낮추는 쪽으로 해서 해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무려 14,000선을 돌파하고 지금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1,500선을 돌파하는 등 미국 증시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소 상승폭이 둔화될 때도 됐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키 맞추기가 가능하다라고 해주셨는데요. 키워드를 통해서 이 역시 알아보겠습니다. 네, 디커플링입니다. 미국 증시 급등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정말 탄력이 강하지 않습니다. 디커플링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 그래도 키 맞추기가 가능하다라고 해주셨거든요. 언제쯤 가능할까요? 사실 그 기간은 상당히 좀 걸리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아직 당장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고 하면 이제 시간적인 부분은 좀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차피 연초 이후 국내 증시의 부진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인데 가장 많이 작용하는 부분들이 이제 뱅가드 펀드가 벤치마크의 그 변경을 하면서 이제 외국인 매도세를 불러일으킨 부분들이 있고 또 최근 국내 기업들의 4분기 실적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쇼크로 다가온 부분들이 있어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국내 증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들은 아무래도 환율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결국 원화가 그 일정 정도의 약세 기조를 유지하지 않는 이상 글로벌 경기 회복 시 이제 국내 수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국내 증시의 상승을 좀 주도할 수 없는 부분들을 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셔야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한국 증시의 최근 패턴을 본다고 하면
보면 그 원달러 환율, 특히 엔화가 약세 흐름이 심화되면 코스피의 낙폭이 커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엔화 약세가 좀 완화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코스피의 반등이 회복되는 그런 패턴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그 원달러 환율이 90엔을 돌파한 이후부터는 그 엔화 환율에 대한 국내 증시의 그 민감도가 좀 낮아진 부분들이 있어서 향후에는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단적인 예로는 지난주 금요일 그 엔화 환율 자체가 장중 1%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오긴 했었는데 그때 자동차 업종이 의외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주요국들이 일본의 무제한 양적 완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엔화 약세 속도의 조절 국면이 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엔화 약세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 좀 반영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의 기업 경쟁력을 고려해 본다고 하면 환율 우려는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됐다 그렇게 보는 부분들에 기인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그 연초 부담 요인이었던 엔화 약세 속도가 완화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동안 강하게 부각되었던 그 기업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는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IT와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좀 반등 기조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들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키 맞추기를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디커플링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환율 문제 대부분 이러한 부분이 선반영됐고 엔화 약세의 속도도 둔화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이어서 알아봅니다. 세 번째는 중국발 모멘텀입니다. 이제는 춘절 연휴도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춘절 그리고 3월 전인대를 앞두고 중국발 모멘텀에 대한 기대가 좀 큰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부터는 또 중국 소비 기대감들이 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이제 이런 업종들 위주로 또 살펴보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중국 춘절이 이제 이번 주 주말이죠. 토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요. 더불어서 이제 주말을 앞두고 이제 중국 경제지표와 관련된 부분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서 중국과 관련된 관심을 키울 수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3월 달에 또 양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계절 효과도 또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금주 주말에는 이제 물가지수, 수출입, 그리고 통화 공급 등 주요 경제지표 발표도 있기 때문에 증시의 관심이 높아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발표된 중국의 1월 제조업 PMI가 이제 50.4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근본부터 시장 그 지수 산정 방식이 바뀐 데 기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PMI의 세부 내역 중 중국 신규 주문이 내수 주도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기 때문에 내수의 경기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다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재고 사이클의 상승도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춘절 효과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이후 상해 종합지수와 항생지수를 놓고 본다고 하면 춘절에 송했던 당월이 이제 전후 월에 비해서 상당히 수익률이 높게 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향후 뭐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중국 증시의 상승 흐름을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지난해 4분기 중국의 GDP 자체가 중국 경기 방향성의 바트라운을 하긴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향후 춘절을 통해서 중국 정부가 민생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높아질 수 있고 또 국내 증시의 반등 모멘텀으로 이번 주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내 증시 중국발 훈풍을 또 받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관련주의 동향도 지켜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는 반등 구간입니다. 앞서서도 키 맞추기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환율 악재가 좀 누그러지고 중국발 모멘텀이라든지 여러 해외발 모멘텀을 우리 증시가 받으면서 반등 구간에 진입을 할 수 있을지 이에 따른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궁금한데요. 일단 이번 주는 주초와 주중반 이후로 나눠서 전략을 세우시는 게 맞는 네. 것 같고요. 이제 주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화 환율의 흐름 하락 속도가 좀 조절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IT와 자동차 업종에 대한 관심 좀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 중반 이후부터는 이제 중국 효과로 인해서 소재 업종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중국이 올라갈 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업종들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초반과 주 중반 이후 이렇게 두 가지 섹터로 나눠서 투트랙 전략으로 가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투트랙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 초반에는 그렇다면 어떤 업종, 주 후반에는 어떤 업종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시겠어요? 주 초반에는 엔화 환율 흐름에 따라서 IT와 자동차 업종이 좀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주 중반 이후부터는 이제 중국春조를 앞두고 중국 경기 회복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소재 업종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8.3배 수준으로 상당히 저평가 영역에 들어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매수의 관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이번 주 바라보시는 것도 이번 주 증시를 즐기는 하나의 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문남중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